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밤하늘의 별 의사 표시가 요리의 대표는 법률 행위겠죠. 막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은 변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은 책자에서는 세 가지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쓰고요. 자, 발생해서 그대로 고정이 아니고, 자, 변경이 생깁니다. 변경. 자,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발생했으면 소멸하겠죠. 우리 인생 과정도 똑같아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계속 뭐합니까? 네,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뭐예요? 중년, 장년, 그 다음 뭐요? 나중에 소멸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권리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변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발변소. 냄새가 좀 나죠. 발에서 냄새가 나고, 변소, 화장실, 변소, 발변소. 자, 그러면 이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책 먼저 보지 마시고, 책은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책자를 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용어가 책자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조금 좀 뭡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책자를 보게 되면 네, 책자 필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글자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자꾸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월, 2월은 책 보려는데 초점 두지 마시고 제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해당하는 파트를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P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P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날 P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다 이야기입니다. 사망. 네, 사망해서 지금 이제 사망하니까 이제 자식이 있겠죠. 네, 그래서 상속을 받습니다. 사망해서 뭘 받는다? 네, 상속을 받겠죠. 네, 상속에 의해서 갑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갑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토지에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네,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 그럼 여기서 한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첫 번째,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하는 것일까? 네, 상속인이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일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 갑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갑을 뭐라면 상속인이라 해요. 그러면 이 P를 뭐라고 할까? P. 일부러 P자 썼어요, 제가. 이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뭐 피를 토하고 죽은 분, 그래서 피상속인, 뭐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갑은 상속인, P는 피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공부할 때 이해할 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렵고 이상한 부분은 제가 암기법으로 던질 거예요.
암기의 목적은 아니고요.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뜻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암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게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등기부에 갑구가 있을 거예요. 갑구가 이제 소유권 기재하는 곳이에요. 등기부에 갑구는 소유권을 기재하는 곳이에요. 그럼 갑구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금 만약에 P로 해봅시다. P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자, 만약에 이 상속인이 만약에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러면은 네, 등기할 때까지는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방금 했습니다. P가 사망하면 사망하면 아까 얘기했죠. 권리 주체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P는 뭐다? 권리 주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할 때까지 지금 여기 보세요. 만약에 상속인 여기 갑이 이렇게 등기를 해서 만약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사망해서 등기할 때까지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리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이 토지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등기해야지 취득한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런 공백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사망과 동시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소유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에 취득한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면 소유자가 없잖아요. 이런 공백을 메꾸려면 할 수 없어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다. 그래서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소유권을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자, 이런 것이 저 뒤에 가면 책에 나오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기억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사망했다. 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이거는 토지 등기부가 될 것이고 요거는 건물 등기부가 되겠죠. 자, 이것도 물어봅시다. 갑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네, 자동 취득일까요? 네, 건물을 완성하면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완성했는데 등기에 취득한다 그러면은 완성부터 등기할 때까지 또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축도 이런 공백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나중에 물권법이란 타이틀에서 네, 187조에서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조문이 나와요. 상속 있고, 네,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그죠? 경매, 기타. 자, 이런 경우는 자동 취득한다고 나와요. 이거는 자동으로 취득하지, 네,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속이 나중에 여기서 한번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축은 여기 기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물권법에서 한 문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18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한 것 뿐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아요, 건물을. 그래서 갑하고 을이 만나서 갑이 건물을 팔겠다. 그러니까 을이 또 뭐랍니까? 그러면 건물을 뭐 하겠다? 사겠다. 자, 그럼 판다, 산다가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매매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판다 산다 해서 매매 계약되니까 갑은 을한테 그러면 약속대로 달라 뭐 달라 할까요? 네, 별거 없습니다. 돈 달라 이야기겠죠. 돈 달라. 자, 갑은 건물을 지금 을한테 지금 판다 산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을도 뭐 하겠습니까? 그럼 나도 주세요. 그죠? 나는 뭐 주세요? 그럼 건물을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갑하고 을을 만나서 판다. 그죠? 산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달라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료, 요리, 맛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재료, 요리, 맛. 판다라는 재료와 산다라는 재료가 부딪혀서 매매라는 계약, 요리가 형성되면 달라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이제 법률 용어로 좀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금 달라를 이제 채권을 할게요. 대금 채권. 자, 이쪽은 재산권, 건물 채권. 네, 채권을 이렇게 취득한다 이야기예요.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약속대로 달라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달라, 마지막에 잔금 달라, 그럼 서류 달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 가서 마지막 대금의 마지막 단계는 잔금이에요. 그래서 잔금을 주고요. 이쪽은 이제 서류를 줘야 되겠죠. 집문서, 권리증. 이쪽이 등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를, 그죠? 맞교환하는 거예요. 서류를 교부해서. 자, 교부해서 이제 가서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를 치게 되면, 네,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을이 등기 쳐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매매계약은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매매는 자동이 아니고요. 요거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매계약은 일종의 여기 법률 행위에 관련된 얘기고, 법률 행위, 여기 상속 신축은 비법률 행위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법률 행위, 이쪽은 뭐다? 비법률 행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등기부를 봅시다. 이쪽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건물 관련된 등기부가 되겠죠. 건물.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죠. 자, 갑구에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다 이야기의 소유권.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가 지금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을한테 소유권을 넘겼다 이야기죠. 소유권을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갑구는 이렇게 지금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갑은 지워졌고, 네, 매매를 통해서 넘어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있지 않고요. 자, 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혹시 대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 을구란에다가 기재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은행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A은행은 돈 빌려준 대출 채권이 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 갖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기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 부동산 담보, 그죠? 부동산 담보를 저당권이라 표현하고 대출은 채권. 자, 그 다음에 혹시 건물을 또 제3자한테 빌려줘요. 그 B한테 전세권을 갖다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채권 때문에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기 권리 변동 들어가서 발생, 변경, 소멸. 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 자, 그러면 발생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생은 원시와 승계를 나눕니다. 원시하고 뭘 나눈다? 승계. 처음 취득했느냐, 자, 이어받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시는 뭐라고요? 그래요. 처음 취득, 승계는 이어 취득,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이 상속받은 것은, 상속은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자, 이것도 연습해 볼게요. 상속은 위에다 써볼게요. 이거는 원시는 아니죠. 이어받은 거니까 원시는 아니고 뭐다? 승계 취득이다. 자, 건물 신축은 뭘까요? 이건 처음 취득이겠죠.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고 이어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처음 취득한 거다. 원시다. 다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 여기서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채권 취득은 요거는 자, 이어받은 게 아니야. 이건 이어받은 게 아니고, 자, 자, 이 채권 취득 있죠. 갑의 대금 채권은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을은 갑한테 돈 달라는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 채권 취득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승계가 아니고 요거는 원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서 여기 소유권 취득한 것은 매매 계약에서 각자 채권 취득은 이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취득이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서 마지막에 소유권 취득은 이어받은 거니까 요거는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자, 이런 것도 받은 것은 이 갑에 소유권 내용이 있어요. 소유권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유권에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책에서는 사용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처분은 교환가치다, 그런 얘기. 교환가치가 뭐냐면, 자, 소유권을 팔아서 돈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당권 설정해서 채권, 돈 빌려서 금전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이어받은 거고요. 교환가치를 이어받은 승계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사용가치를 이어받은 승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처음 취득이냐 이어 취득이냐. 다음, 승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전적으로 받느냐, 설정적으로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적은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자, 아까 소유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용, 수익, 처분이 있으면 이걸 몽땅 받으면 이전. 자, 이 중에서 사용 수익권만 오고 처분권이 없거나 또는 처분권이 오고 사용 가치가 오지 않으면 설정적.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몽땅 오게 되면 뭐다? 이전, 부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올. 전체가 오는 것이고 이건 뭐다? 부분적으로 온다. 몽땅, 전부 오느냐, 부분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전적과 뭐다? 설정적 갑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의 승계취득은 이건 몽땅 오는 거죠. 몽땅 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가 아니고 설정이 아니고 뭐다? 이전적 승계다. 자, 신축은 원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 자, 매매계약에서 달라 채권은 원시니까 할 말이 없고요. 원시에서 매매에서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은 승계받을 때 다 오는 거니까 이건 뭐다? 이전적이지 설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소유권에다가 지금 전세권 설정하면 요 사용가치가 오죠. 다 오는 게 아니죠. 또 저당권 설정하면 다 오는 게 아니고 분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취득은 몽땅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니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설정하면 또 눈치채니까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이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기출 문제 저당권 취득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다 오지 않으니까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번 이건 기출에 나온 거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달라 그런 얘기고. 자, 다시 돌아가셔서 자, 다음에 이전할 때 찍어서 오는가 아니면 일괄해서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특정해서 오느냐 일괄해서 오느냐. 자, 그럼 물어봅시다.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전 받을 때 이전 받을 때 돌아가신 피의 권리라든지 의무 이 일종의 빚의 빚 권리 의무 좋든 싫든 몽땅 오는 거죠. 일괄해서 오기 때문에 요거는 상속은 특정이 아니고 뭐다? 포괄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빚까지도 오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이건 뭐라 한다? 특정 아니고 포괄이고 그 다음에 신축은 원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매매계에서 채권 취득은 원시니까 말이 필요 없고요. 쭉 가서 소유권 취득은 갑이 갖고 있던 빚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갑이 갖고 있던 특정 건물 오는 거니까 이건 이전이지만 요거는 뭐가 아니고 포괄이 아니고 뭐다? 요거는 특정 승계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포괄 아니고 뭐다? 특정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거는 설정적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권리 취득에서 특히 권리 취득 발생이 있거든요. 발생. 이것을 빨리 하게 되면요. 빨리 하게 되면 원, 승, 이, 설, 특, 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죠. A하고 B가 있다. 그죠? 승계에는 다시 C하고 D가 있고 요거는 다시 E가 있고 F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 글자로 원숭이 설득 빠지 마시고 이게 원숭이 설, 특, 포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 어떨까. 혹시 거기서 설명 안 드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발생에는 뭐가 있다? 원숭이, 설, 특, 포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책자 가시면 보세요. 이제 19페이지 가시면 가로 1번 원시 취득이 있을 거예요. 원시 취득. 거기 보시면은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자,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끝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 또는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있죠.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채권 취득은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야. 갑의 대금 채권은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이 처음 취득했다 이야기예요. 을의 건물 채권도 갑이 을한테 건물 달라는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처음 취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승계칙 들어가면 이전적 승계. 그러니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권이 몽땅 오면 이전적, 부분적으로 오면 설정적. 그래서 설정적 승계의 맨 끝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아까 했습니다. 여기 저당권. 교환가치 파악한다고 그랬죠. 처분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정 승계의 가장 대표가 매매. 그래서 사실은 매매만 나오게 되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만 나오면 요걸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승계, 이전적이 되겠죠. 매매 계약의 채권 취득은 원시입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 특정 승계로 나와 있죠. 특정. 요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승계 대표는 상속. 그래서 나중에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정 승계인하고 이 포괄 승계인이 나오면요. 꼭 앞에 이런 말이 붙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이렇게 자, 갑을 병에서 왔을 때 자, 이 병이 꼭 선의의 포괄 승계인이다 이런 말을 꼭 써줘요. 그래서 이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거는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히 나중에 의사표시 영역에서 의사표시 영역을 공부할 때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선의 재산자로서 보호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선의의 특정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돼요. 이쪽은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 나오면 자, 항상 기억하세요. DNA가 같다. 유전자가 같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히 어디서 나중에 제3장 의사표시 영역에서 꼭 나올 거예요. 선의의 포괄 승계인 나왔을 때는 DNA 같으므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나중에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해지 변경 갈게요. 변경. 변경 가니까 거기는 또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변경 가니까 첫 번째가 주체가 변경된다.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 달라의 변경. 자, 세 번째는 작용. 효력이 변경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상속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바뀌었죠. 매매도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이전적 승계는 그죠? 이전적 승계는 뭐다? 주체의 변경이고요. 자, 내용의 변경은 책에 지금 보시면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양으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질적으로 변경이란 말이 있어요. 자,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소유권은 지금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권은 사용 수익권이 오니까 여기 두 개가 빠져나가고 하나가 남죠. 양이 변경됐죠. 그러다 전세권 소멸하면 다시 원위치. 다음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빠져나갔다가 양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갚으면. 이걸 뭐라 한다? 양적 변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용 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용 변경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1번 저당권, 여기가 2번 저당권이에요. 여기서 이건 첫 번째 저당권이고 이건 2번 저당권이에요. 네. 그러면 돈을 갖게 되면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자동 소멸해요. 이게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더라도 자동 소멸합니다. 그럼 이게 자동 소멸하게 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하죠.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자,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뭐가 변경한다? 네, 작용의 변경이다. 자, 이것을 뭐라 한다? 파워가 업됐다 이야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임차권이 등기 족보에 올라가면 네, 효력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것도 일종의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유권에다가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이 날아가면 양적 변경, 다시 돌아오면 원위치하겠죠? 자, 이거 설명드렸고 작용의 변경은 방금 전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이 순위 승진하는 거. 그 일종의 작용의 변경이고 뭐 질적 변경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채권 취득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줘요.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바뀌거든요. 그럼 내용이 변경하는 거예요. 내용 변경 중 뭐다? 질적 변경이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 설명이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힘들면 요건 기억하세요. 특정과 포괄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발생을 기억한다면 원숭이, 설특보 요걸 집중으로 기억하시고 자, 21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21페이지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가봅시다. 권리가 변동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거요, 같은 거. 권리 변동은 결과니까 원인은 이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게 맛이 결과면 맛이 난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원인이.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었으니까 맛이 났겠죠.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뭐예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있잖아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오늘 강의 주제가 밤하늘의 별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별은 법률 사실, 요리는 법률 요건, 그죠? 맛은 법률 효과.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그 주제예요, 지금. 그래서 법률 사실, 요건, 효과 해놓고 거기에 예를 든 것이 박스에 사실 있고 요건 있고 효과 있죠.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의 값을 판다, 산다. 그래서 매매 계약해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달라가 바로 뭐예요? 네, 효과. 그래서 멋있게 표현한 게 뭐예요? 네, 이쪽은 대금 달라. 자, 그럼 보세요.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대금 지급 의무죠. 반대죠. 또 소유자는 대금 달라하지만 역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있겠죠. 네, 그래놓고 그 밑에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준물권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도 포함된다. 실수마세요. 네, 비법률 행위입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 아닌 것들, 비법률 행위 나와 있는 예가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 뭐 준법률 행위, 부당이득, 불법 등등 있을 겁니다. 자, 그래놓고 법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 나누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안 읽어도 돼요. 쓸데없는 데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한 5월달, 6월달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단지 22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에 법률 사실 색깔 들어가 있죠. 맨 꼭대기에 의사표시 들어가 있죠. 거기다 체킹만 하세요. 그리고 의사표시에다가 별이라고 그리세요. 별. 그 뭐예요 지금? 지금 뭐야 지금? 법률 사실 중. 이 법률 사실을 또 분류하게 되면 뭐한다? 또 여기 용태도 있고 사건도 있고요. 용태도 또 뭐요? 외부적, 내부적. 외부적 용태 가장 대표가 뭐요? 적법행위 중 뭐다? 지금 적법행위 뭐다?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재료 중 사실 중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다? 의사표시랑 이것만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쓸데없는 데서 힘들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 23페이지에 확인 예지 1번 저당권 설정 나왔네요. 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있었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원시, 승계, 처음 취득, 이어 취득. 이어받을 때 사용 수익 처분이 몽땅 오는가, 부분적으로 오는가.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사용 수익 처분 중 몽땅 오는 게 아니죠. 이 처분권, 교환 가치만 오는 거니까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특정 포괄. 빚까지도 오면 상속은 포괄이고 매도인의 빚까지 오는 건 아니면 뭐다? 특정.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의 법률 사실은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권리변동의 발변서, 발생은 원숭이 설특보.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정리하셔서 일단 다독거리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